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서울 올라온 지 10년이 넘었고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래도 아내는 내가 사투리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26살, 7살에 상경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다. 하지만 나의 정치 성향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많이 달랐다. 내가 처음으로 투표를 한 게, 그러니까 투표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최초로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고 투표를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대선 선거였다. 그때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정말 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수 중에 한 명이 나다.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고 싶어서 전날 잠이 제대로 안 왔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나는 쭉 민주당만 좋았던 것 같다. 저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대선까지 말이다. 나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선거에서도 정동영 후보를 뽑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도 아니고 문국현 후보도 뽑지 않고 민주당을 계속 뽑았다. 부산에 살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어디 가서 정치 얘기를 할 때는 늘 귀를 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택시를 타면은 늘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내가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던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뽑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는 표를 던지고 있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단순한 이유는 민주당에 실망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날 내 방에서 나 혼자서 소리 지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는 축제 분위기였고 마치 세상이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정부는 이제 정의로워질 것이고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사람들은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애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 또는 정치 조직, 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과연 민주당은 우리 편일까? 민주당이 이기면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올까? 그런 국가가 될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창창하게 펼쳐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민주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안은 없었고 누구 말대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던 것 같다. 자, 지금 정치 구조를 보자. 민주당은 180석을 가졌고 자한당은 지금 100석 내외? 민주당은 마음만 먹고 노력을 한다면 개헌조차 가능할 정도의 거대 정당이 되었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번에 말이 많았던 중대재해방지법 그런 법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민주당은 늘 얘기를 한다. 국민의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자한당 때문에, 새누리당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정말 힘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힘을 가진 상태에서도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파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 매번 국민의힘 세력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냥 말만 하고 힘만 살아서 말만 할 뿐이다. 그리고 안 된 이유를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 둘은 상호 공존관계이다.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있는 관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으면 안 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다. 그리고 이건 나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전부터 제3세력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민중 후보부터 문국현 후보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런 시도가 꾸준히 있었던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의 지형 구조를 파괴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 밖에서 일으키는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 자정 능력에 의지한다거나 새로운 세력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이다. 외부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한방,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국민의당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국회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지난 20대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나왔던 국회라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다. 국회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김영란법도 통과되었고 신해철법도 통과가 되었고, 신해철법이 진짜 재밌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때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 왜 그때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국회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당선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나는 국민의당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이 정말 잘했다거나 국민의당이 너무 완벽해서 국민의당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라는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내부 충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단 30석이었지만 재밌는 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보다 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은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당으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30석이지만 다음번 총선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었다. 그 가능성이 국회를 일하게 만들었다. 그 전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최악만 아니면 됐다. 단순히 서로 상대방보다 자기가 낫다고 주장만 할 수 있었으면 됐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구실만 만들면 되었다. 쟤보단 내가 나아요. 나를 안 뽑으면 제가 당선이 될 건데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쟤보다는 내가 나아요. 얘기를 하자면 옆에 라이벌이 한 명이 더 생긴 것이다. 저를 뽑지 않으면 제가 당선이 될 건데요. 민주당을 뽑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당선될 건데요. 자꾸 얘기를 하면 옆에서 스며시 미소 짓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보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신해철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신해철은 다들 알다시피 신해철은 마음 보고 싶네요. 유가족들이 신해철법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민주당에 가져갔는데 당연히 신해철은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였고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사들의 표가 무서워서 쌩깠다.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던 때 신해철 부인이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요청을 했다. 그제서야 민주당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신해철법이 국민의당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직부가 들킬 것이고 본인들의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에 대해서야 부랴부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것이 국민의당의 존재의 의의인 것 같다. 국민의당이라는 대한 세력이 있음으로써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전하고 좋은 정당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양당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점점 정치인들의 질도 떨어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천하 3분지계인 것이고 천하를 세 개로 나눠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세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천하 3분지계도 그렇고 카이사르가 만들었던 삼두정치도 그렇고 두 가지보다는 세 개의 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정당이 꼭 국민의당일 필요는 없다. 국민의당이 지금 뭐라고 국민의당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지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안철수가 좀 당선이 되고 그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좀 더 자리를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총선에서 좀 더 약진해서 자한당은 100석 미만 그 나머지 국회의원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나눠 가지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잘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안철수가 좀 이번 서울시장에서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